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짤막대담도 장애인의 날 기획으로 꾸며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엔 도내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코로나19 속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김정욱 제주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주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어떤 곳입니까? 네, 저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만들어졌고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시와 도단위 지역에 한 군데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장애인이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좀 아직 개념이 낯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15가지 장애에 대해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한데요. 네. 그중에 이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인을 아울러서 발달장애인이라고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통상적인 어떤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크게 지연되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주 도내에는 지금 아까 앞서 뉴스에도 보시면 한 3만 6천 명 정도의 장애인분들이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네. 그중에 한 11%, 약 4천 명 가까우신 분들이 도내에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인들은 신체적인 어떤 장애보다도 좀 어떤 지적, 네. 인지적 장애를 맞습니다. 겪으신 네네. 분들이군요. 그렇다면 발달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이렇게 장애가 있다 보니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일을 뭔가 생각하고 결정하거나 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장애가 발견되는 시점이 주로 이제 영유아기에서 발견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자녀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어떤 것들 좀 지원하면 좋은지를 고민하게 되고 성인에 이르러서도 사실 진로와 관련된 고민은 이제 비장애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특히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디를 이용할지 취업이 가능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고민이 많으시고 또 특히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님들도 이제 나이가 드시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 사후에 그럼 우리 발달장애 자녀는 어떻게 좀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등 이제 전생에 걸쳐서 조금 어려움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소통이 조금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로 네.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네네. 모두들 어렵다고는 하지만 네. 특별히 발달장애인들은 코로나19로 겪는 또 어려움이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저희 장애인분들 되게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특히 이제 그중에서도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또 가족들은 더 어려움이 더 컸을 거라고 저희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많이 네. 또 들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예를 들면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학교도 휴교가 되었고 그렇죠. 사회복지 기관들도 많이 이제 서비스를 잠시 한시적이긴 하지만 중단되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리듬이 다 깨진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도전적 행동도 많이 증가하고 네. 또 그동안 어렵게 배웠던 그런 일상생활 능력이라든지 대인 관계를 위한 어떤 그런 기술들도 전부 다 그런 능력들이 저하되면서 네.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발달장애인이던 가족이던 그 코로나19에 관한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의 우려가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네. 바깥의 활동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부분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거나 또는 자가격리 되더라도 저희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누가 지원해 줄 사람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감염이 되던 아니면 자가격리가 되던 아니면 뭐 가족들이 그러던 어쨌든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외부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고요. 그럼에 따라서 가족들이나 당사자가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될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19가 1년이라는 기간이 넘어서면서 조금 더 안정화되어 있고 좀 적응해가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팬데믹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예고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 있었던 어떤 학교들이 휴교를 하거나 또는 네.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들이 최소화되면서 물론 안전이 좀 담보가 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제도적으로 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조금 더 품어내는 그래서 좀 안정된 상황에서 좀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의료 지원 시스템이 사실은 작년에 너무 팬데믹이 오다 보니까 사실 장애인까지 이렇게 막 그 신경 쓰거나 이럴 수는 없었을 거라고 물론 생각이 네네. 들지만 이제 앞으로 다시 이런 상황이 올 거를 대비를 해서 이제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어떤 의료적인 시스템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뭐 현장에서 활동하시니까 제일 센터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네네. 발달 장애인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짚어줘야 될 뭐 정책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뭐 서비스 제공 인력들이 또는 뭐 학교가 아니면 그러면 꼭 학교에서만 가능한 거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집에 네. 있더라도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시스템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사회복지 기관들도 무조건 이제 휴가 나는 게 아니라 조금 그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모아서 좀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문을 닫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네, 어찌됐건 발달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성을 계속 길러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네. 뭐 무조건적인 어떤 코로나 속에서 운영 중단이 아니라 네. 이렇게 슬기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회성 발달을 네, 위해서. 네. 사실 이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비장애인들 일반 사람들의 인식이 좀 개선도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당연한 말씀이신데 저희가 사실 이제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장애인 복지 수준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도 있고 듣고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그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의 입장에서 또는 저희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뭐 발달장애 인식에 좀 이렇게 편견이 있는 것도 물론 있고 또 우리 관련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지원 제도를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센터장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